자, 안녕하십니까. 박병주 주식외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5월 19일 날, 그때 5월 19일 날 삼성전자의 전략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5월 23일 날, 이제 삼성전자 전략을 말씀드리겠는데, 그때 5월 19일 날 그때 긴급하게 삼성전자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때 5월 20 이제 5월 19일이 여기였죠. 5월 19일 날 제가 이제 여기서 방송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춤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7만 9천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삼성전자의 박병주 주식외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3월 14일 날 그리고 또 3월 19일 날 목표가 그때 10만 원을 제시를 했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설마 10만 원 갈까 했는데 그대로 8만 5천 원까지 8만 6천 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뭡니까 주가가 이번에 또 빠지니까 많은 투자가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또 박병주 매니저가 또 오늘 또 중요한 분기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또 오늘 7만 9천 원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프로 보면은 참 좋은 차트입니다. 예, 이 그래프 형태로 본다면 다시 이번에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8만 6천 원을 이번에 올라가면 뚫어버릴 겁니다. 아마도 6월 달에는 다시 8만 6천 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그 부분을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제 전략을 듣고 싶은 분들은 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자, 여기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마침 설정. 다시 한번, 자, 요게 구독이 안 된 상태죠. 자, 이거를 누르시면 구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독자들한테는 가장 먼저 정보가 다른 사람들 먼저 가니까 구독 버튼을 다시 한번, 자, 여기 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정보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전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비상 경영을 돌입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비상 경영을 그 뉴스를 한번 내가 구글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자, 해보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분으로 바뀌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능한 분이죠. 삼성 SDI를 맡고 있었습니다. 삼성 SDI를 2017년에 자, 연도를 봐보세요. 여기를 맡은 뒤로 삼성 SDI 주가가 20만 원대에서 8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2차 전지를 성공적으로 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마 승부수를 던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이렇게 비상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먼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에 긍정적으로 여긴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13만 원은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일단은 이번 주가의 저점은 저는 지금 저점이 지금 형성돼 있고 잘하면은 6월 정도까지 본다면 여기 8만 6천 원을 돌파한다. 자, 따라서 삼성전자를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 분들, 이분들은 지금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도 큰 수익을 안겨줄 구간이니까 지금은 부동산 투자 자금을 삼성전자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은 3년에서 5년 정도 보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부동산처럼 보신다면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지금 부동산은 우리나라가 연간 수익률이
3%가 안 됩니다. 요즘에 이자까지 올라가지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연간 15% 수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우리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을 보겠습니다. 자, 물론 증권사들의 이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진 건 있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게 우리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되는 건데, 자, 한번 거기를 보면 파악이 됩니다. 자, 미래에셋 증권의 삼성전자, 이제 결론부터 삼성전자 주가는 다른 거 다 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에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은 2023년에 실적이 굉장히 나빴던 걸 미리 선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이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실적을 어떻게 보는가? 자, 물론 증권사가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왜 그런가도 설명드릴게요. 자, 증권사는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은요. 2021년, 2024년에 2023년에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이거를 안 좋아서 이제 2022년에 주가가 미리 빠진 건데, 자, 빠졌는데, 잠시만요. 빠졌는데, 그러나 올해는 39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밑으로 더 내려가서 보면은요. 2025년에 실적을 이렇게 전망까지 해둔 데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더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자, 2025년에 실적을 이렇게 추정을 해놨는데, 자, 보시면은 실적을 추정을 해놨습니다. 잠시만요. 밑으로 쭉 더 내려가가지고,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2025년에 실적 전망을 해놨어요. 2025년, 2023년에 안 좋았잖아요. 2025년에는 영업이익을 55조로. 그러면 요거는 2021년보다 좋아집니다. 자, 작년에는 세상에 6조 5천억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10배 정도가 좋아집니다. 10배. 거의 900%가 좋아지죠. 900%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선 일단은 보셨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대투 증권에서도 실적 전망을 보면은 이렇게 영업이익이 여기는 57조로 본다 그랬네요. 와, 57조로. 올해는 40조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1분기보다도 자, 올해 1분기보다도 여러분들 이제 2분기로 갈수록 3분기로 갈수록 이익이 크게 증가한다는 말이거든요. 1분기보다도 2분기로 갈수록 3분기로 갈수록. 자, 그래서 올해 보면은요. 여가 1분기입니다. 2분기. 그러니까 2분 그다음에 4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죠. 13조입니다. 13조. 자, 실적이 더 좋아지는 요걸 주목할 필요 있어요. 자, 실적이 넘어갔어. 그리고 내년에 가면 더 좋아집니다. 하나대투는 이렇게 엄청나게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권사 보겠습니다. DS 증권사도 보면은 영업이익을 53조로. 자, 역시 공통점이 뭐냐면 올해 1분기보다도 2분기 그리고 4분기로 갈수록 내년으로 갈수록 더 실적이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주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주가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주가는 답보 상태입니다. 그걸 반영을 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제가 준비한 또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자, 스마트폰 안에 AI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삼성전자만 여기 AI가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모바일 D램이 필요하거든요. 모바일 D램이. 그러면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드디어 애플도 나섰습니다. 애플도 자 여기가 6월 10일부터 6월 13일에 애플이 이제 세계 개발자 대회를 이때 1년에 한 번씩 여는데 여기서 삼성처럼 스마트폰 안에 AI를 넣는 온 디바이스. 근데 그 온 디바이스를 뭘 넣습니까? 이거를 넣는 거죠. 자, 5월 13일 날 그 오픈 AI에서 GPT-4o 이게 영어가 5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표기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GPT-4o 5가 옴니란 뜻이에요. 옴니란 뜻인데 이 스마트폰 안에 우리가 원래 챗 GPT를 할 때는 글자를 넣었잖아요. 근데 글자만 넣지 않고 영상까지 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미지를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글자도 넣으면은 그것이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옴니란 뜻입니다. 내용도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폰하고 폰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거기다 다 반도체입니다. 삼성급 반도체예요. 그리고 또 폰과 폰만의 대화를 한 게 아니라 이제는 폰이 냉장고, 폰이 TV, 폰이 자동차로 말을 거는 시대가 이제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애플이 이제 언제 발표한다? 이제 애플이 이제 이때 발표하는 거죠. 애플이 개발자 대회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발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또 뭐냐면 구글 제미나이, 구글의 AI입니다. 구글 AI. 자, 폰을 들고 갔더니 AI가 작동이 돼가지고 사과 이치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I가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AI가 이제는 AI가 폰에 대중화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올 6월달 아니면은 그 9월달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도 AI가 들어옵니다.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컴퓨팅이 바뀔 때마다 실적이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놀랍게 여기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그 2015년에 이제 서버용 반도체가 되면서 26조 하던 게 28조까지 영업이익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이제 그다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렇게 실적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또 뭐냐? 우리가 PC가 대중화가 되면서 20년에 그때 실적이 놀랍게 성장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PC가 우리한테 대중화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대중화가 되는 시기였죠. 자,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운영 체계가 윈도우 XP로 교체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즉 요게 컴퓨팅이 이렇게 이것이 이제는 이걸로 교체되는 거예요. AI로. 그러면은 삼성의 실적은 엄청나게 증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증권사에서 제시했던 그 실적 전망치가 저는 이게 맞다. 타당하다. 특히 여기서 가장 공격적으로 말했던 게 이제 하나대투 증권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대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대투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요 영업이익을 아주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대투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대투는 2026년까지도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57조 계속 증가를 하죠. 계속 공격적으로 특히 올해 하반기 때 갈수록 영업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뭐냐면 요 주가가 안 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최근에 여기서 지난번에 86,000원을
돌파했다가 여기서 급락한 이유가 이거예요. HBM3 2를 TSMC가 검사를 합니다. 대만에. 근데 여기서서 요 두 개하고 두 회사는 삼성하고 경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통과를 시켰다, 못 시켰다, 이런, 안 시켰다네, 이런 얘기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빠졌고, 반면에 하이닉스 주가는 올랐잖아요. 왜 하이닉스가 더 잘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서로 상대 비교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물건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한 가지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이번에 했잖아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엔비디아 주가는 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매수는 조금 너무 올라가지고 저는 공격적인 매수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주가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죠. 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엔비디아하고 협력해 가지고 1조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전환해 가지고 컴퓨팅을 구축한다. 자, 요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GPU가 이제는 지금 H100입니다. 자, 근데 블랙웰이라고 하는 H200을 하게 되면 삼성 이제 요 HBM도 거기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HBM은 4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부분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삼성전자가 수율을 맞추지 못했는데 이제는 맞추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4를 먼저 발표했어요. 하이닉스보다도.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경쟁을 시켜야죠. 하이닉스 물건만 받으면은 독과점이니까 하이닉스한테 비싸게 사잖아요. 경쟁을 시켜가지고 납품 단가를 떨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자, 따라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리고 여기서 HBM 요거는요, 데이터 센터 구축인데, 말해봐야 13조가 안 넘어가요. 삼성전자가 매출액이 연간 340조. 아까 보니까 중고사가 340조까지 전망하더라고요. 거기에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물론 앞으로 HBM 비중이 높아가겠지만은. 자, 그렇게 우리가 놓고 보면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HBM과 관련해서 납품을 했다네, 안 했다네 그런 악재가 나올 때 오히려 삼성전자를 저는 목표가 여기서 충분히 13만 원 저는 13만 원 이상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본다면 자, 일단은 저는 지금 그래프 형태가 아주 기똥차게 좋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N자로 지금 만났잖아요. 저런 N자 패턴이 나오게 되면 지금 요런 게 N자 패턴이죠. 여기가 전형적인 N자 패턴이죠. 요렇게 두 개가 요렇게 붙었다가 떨어지는 구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오잖아요. 요렇게 요 자리가 지금 요 자리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뚫을 수 있다고 봅니다. 뚫을 수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 이 7월 4일 날 2분기 실적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잊지 마시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이런 수익형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목표가 13만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16만원까지 보시고 하신다면 부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을 거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박병주 주식외교에다 계속 삼성전자 리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시점마다. 그래서 그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받고 싶은 분들은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가장 먼저 빨리 받을 수가 있겠고요. 맞춤 설정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고요. 모두 삼성전자로 성공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